2020년 4월 24일 금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1분기 영업이익 40% 감소. 포스코, 생산, 탄력 대응. 올해 1분기 실적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자동차 등 수요 산업 불황으로 철강 수요가 감소하고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매출도 9.2% 감소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증권가 예상치보다는 높았습니다. 올해 제품 판매 목표치도 3,500만 톤에서 3,240만 톤으로 줄였습니다. 해외 생산법인 가동 중단과 수요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매출도 63조 7,940억 원에서 57조 5,363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2분기 연속 적자는 현대제철. 1분기 영업손실 297억. 현대제철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29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24일 공시했습니다. 이 기간 매출액은 8.0% 줄어든 4조 6,680억 원, 당기순 손실은 적자 전환한 1,15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전방 산업 수요가 부진했고 중국 지역 등 해외 종속법인의 회복이 더뎠다며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1,479억 원에 이어 2분기째 적자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이동걸 사는 회장 병상 비워놨다. 사는 여력 충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지만 일시적인 자금 위기인 경우가 많아 구조조정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는의 여력도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사는의 자금 공급 목표 66조 원에서 25.8%가 집행됐으며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9% 늘어났습니다. 4. 코스피 1.3% 하락.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오늘 코스피가 1.3% 하락해 다시 189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에 나선 가운데 개미들만 줄기차게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지수는 지지부진한 박스권 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관련 논란으로 경제활동 재개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했다며 개인 외에는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5. 이젠 금융권 매기 노리는 네이버. 다음 달 네이버 통장 나온다. 네이버페이로 간편결제 시장을 점령한 네이버가 다음 달엔 네이버 통장으로 금융권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시장 점유율 1위 네이버 쇼핑과 1,200만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페이가 네이버 통장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네이버 통장은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예적금 통장과는 다릅니다. 미래에셋대우 등 금융 파트너사의 통장을 대신 만들어주고 페이쇼핑 등 네이버 주요 서비스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반 결제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6. LG U+ 클라우드 게임 지포스나우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무료 제공. LG U+는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나우를 기가급 인터넷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지포스나우는 최신 인기 PC 게임을 다운로드 없이 5G 스마트폰과 윈도우 및 맥 기반의 저사양 PC로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로 리그 오브 레전드, 철권 7, 다크 소울 시리즈, 포트나이트, 데스티니 등 총 200여 개의 인기 게임을 제공합니다. 7. LG U+, 전국 초중고 온라인 수업 위해 스마트패드 1만 대 기증. LG U+는 24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하연의 LG U+ 부회장 등이 참석해 교육용 스마트패드 500대 기탁식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LG U+는 8일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에 교육용 스마트패드 2,100대를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17일 충남교육청에 1,000대, 22일 전북교육청 400대, 경북교육청 1,000대, 강원교육청 800대 등의 릴레이 기부를 이어왔습니다. 여기에 5월 초까지 전국 총 15개 교육청에 추가로 6,800대 등 전국적으로 총 1만 대가량의 스마트패드를 기증할 계획입니다. 8. 리딩뱅크 이어가는 신한금융. 1분기 순이익 9,324억.
신한금융그룹은 올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 9,324억 원을 시현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52% 소폭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하루 먼저 공시한 KB금융이 같은 기간 약 13.7% 감소한 7,295억 원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신한금융의 올 1분기 이자이익은 2도 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9%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은 8,217억 원에서 7,342억 원으로 10.6% 감소했습니다. 비이자 부문 수수료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주가 하락 등 유가증권 및 외환 파생 이익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9. SK하이닉스 반도체 다각화 비메모리 키운다. SK하이닉스가 이미지 센서 사업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단일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에도 불구 깜짝 실적을 낸 가운데 메모리 편중으로 지난 한 해 실적 한파를 겪었던 만큼 비메모리 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폰용 시모스 이미지 센서에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0. 정부 전국민 재난지원금 위해 국채 3조 6천억 원 발행. 정부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기존 7조 6천억 원에서 11조 2천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재원 3조 6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합니다. 소득 하위 70%였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에게 추가 재원 약 3조 6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지방이 부담하는 비용을 다 포함한 추경 전체 규모는 9조 7천억 원에서 14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11. 삼성전자 5G 표준 특허 승인 글로벌 1위. 2위 노키아 3위 LG전자. 삼성전자가 5세대 이동통신 특허 승인 건수 세계 1위에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일 연방경제에너지부의 이번 조사에서 삼성전자는 1728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노키아로 1584건, LG는 1415건, 화웨이는 127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허 선언 건수는 화웨이가 3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은 2795개로 2위, Z는 2561개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허 선언은 표준 특허와 관련된 특허의 보유 여부를 표준화기구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특허 선언만으로는 표준 필수 특허의 법적 근거를 갖췄다고 볼 순 없지만 기업들의 시장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12. 거래 정지 원유 ETN 4종 27일 거래 재개. 단일가 매매.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등 거래 정지된 원유 ETN 4개 종목이 27일 거래를 재개합니다. 괴리율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 황금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괴리율 20% 이상 모든 ETP 종목은 괴리율이 정상화될 때까지 단일가 매매를 시행합니다. 13. 얼굴 인식 0.3초. 바라만 봐도 식사 결제 끝. LG CNS가 구내 식당의 안면 인식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가 각광받으면서 안면 인식 결제 서비스 시장도 뜨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얼굴 인식 시장 규모는 2018년 1260억 원에서 2020년 1514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결제기 시장 역시 매년 14%씩 성장해 2017년 2,500억 규모에서 지난해 3,294억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14. 은성수 기간산업기업 지원에도 국유화 없을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금난에 빠진 기간산업을 지원한다고 해도 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입니다. 그는 주식연계증권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기업의 보통주를 일부 취득하게 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금이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기금의 자금 지원 등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이러한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은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5. 로봇대 코로나19 현장에서 의료진 돕는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적 포획 로봇 스팟이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의료 현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스팟은 미국 브리검 앤 위민스 병원에서 원격 의료 플랫폼으로 성공적인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시넷은 전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스팟 로봇에 아이패드와 양방향 라디오를 탑재한 다음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스팟의 임무는 의료진과 환자와의 노출을 줄여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더는 것입니다. 16. 현대모비스 1분기 영업이익 26.9% 감소. 코로나19 영향. 현대모비스가 올해 1분기 매출액 8조 4,230억 원, 영업이익 3,609억 원, 당기순이익 3,48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6% 감소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6.9%, 28.2% 줄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경영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이번 실적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력 사업인 모듈, 핵심 부품 제조 부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현대모비스는 전동화 부품 매출이 22.2%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생산 감소에 따라 모듈 핵심 부품 부문의 전체 매출은 5.7% 하락한 6조 5,3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7. 비운의 갤럭시 S20 코로나 직격탄. 역대급 카메라 스펙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했던 삼성전자의 올해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0이 역대급 실패작이란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보조금 축소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 더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가성비로 무장한 중저가 스마트폰 군단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에서 8월께 갤럭시 노트 20도 나옵니다. 갤럭시 S20의 입지가 지금보다도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작 대비 반토막이라는 말이 현실화할 조짐입니다. 갤럭시 S20의 참패는 삼성으로서는 뼈 아픕니다. 올해 삼성 스마트폰을 대표하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18. 현대건설 2020년 1분기 영업이익 19.4% 감소. 현대건설은 24일 2020년 1분기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연결 기준 매출 4조 589억 원, 영업이익 1,653억 원, 당기순이익 1,96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1분기 대비 각각 4.7%, 26.0%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19.4% 줄었습니다. 19. 호반건설, 프롭테크 기업 지인 플러스에 투자. 호반건설이 오늘 호반건설이 설립한 엑셀러레이터 법인 플랜H 벤처스를 통해 프롭테크 기업 지인 플러스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랜H 벤처스가 투자한 지인 플러스는 아파트 시장 분석 전문 서비스로 부동산지인이라는 웹을 통해 아파트 시장에 관련된 시각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번 플랜H 투자를 포함해 부산대 기술지주회사, 부산지역 개인 투자조합 등에서 시드 투자를 유치했으며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 아파트 세입자도 동대표된다. 앞으로 아파트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15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회의 선출 공고에도 입주자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세입자도 동대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후보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150가구 미만인 중소규모 공동주택은 소유자 세입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채용과 입주자 대표의 구성 운영,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